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틀 앞둔 6월 FOMC 발표 빅스텝 대 자이언트 스텝,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고강도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네. 투자 전략을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빅스텝이랑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은 그 시장 예측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상황이랑 지난달 상황이랑 이번 달 상황이랑 미국 내에서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측하는 전망치 자체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상황이 예측치가 한 5% 수준밖에 안 됐어요. 거의 다 대다수가 그냥 빅스텝 0.5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조금 갑자기 또 CPI 지수가 8.6 치고 가고 계속 미국 달러 강세 환율 부분 흔들리고 막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또 안 좋다 보니까 CPI 지수 이후에 다시 한번 예측치 자체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로 간다는 그런 예측치가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것을 예측하는 것은 1%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25%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 60% 이상이 일단은 빅스텝 쪽으로 얘기가 좀 나와줍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에 따른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빅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한번 0.25 한번 올려줘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자이언트로 가면 우리나라도 0.5를 사실 올려주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요. 2020년 초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미국의 상위, 그러니까 고가 부동산들의 가격이 50%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고가 부동산의 지금 최근의 추이를 보자면요. 거래량 자체가 20% 가까이 급감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0.75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또 같은 내용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불안감이 잡히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 밀려버리게 되면서 시장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폭탄 투하가 돼버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스럽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제껴두고서 아예 인플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치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자이언트를 했을 때 0.5를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럼 2%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 진짜 완전 멘탈 나가버리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건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도 우선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다 판단을 여기서 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인플레를 못 잡을 경우는 더 큰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더 큰 시장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5에 대한 고민을 해보긴 해요. 근데 0.75가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약간 좀 암울한 흐름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또다시 난리가 나겠죠.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빠지는 수준은 0.75로 간다는 약간 예측치와 같은 시장 그 흐름에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건데 우선 0.75로 간다면은 저는 우선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거라 생각을 해봐요. 약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7호로 갈 경우에 나스닥 분명히 밀립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어제부터 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 저점 자체를 깨고 내려갔어요.
바닥이 약간 좀 안 보이는 느낌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고민을 해보자면은 0.5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완전 잡히진 않아요. 자, 이번에 0.75 하고 다음에 0.5를 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미국 금리 2.25%포인트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목표치로 잡았던 포인트가 2.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2.25가 되면 그 다음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상황 자체가 누그러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안정이 되는 추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를 맞아서 먼저 맞자는 좀 판단이라 우선 7호 하면은 시장이 단계적으로 출렁입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더 빠르게 안정은 될 거다. 다만 0.5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FOMC에서 0.5를 하게 될 게 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인플레가 쉽게 풀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안 풀리냐?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유가가 안 잡혀요. 지금 정유업체들 어떻게 돼요? 생산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한다고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인플레 때문에. 유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 잘 만나지도 않고 그간에 완전 단절했던 사우디까지 지금 날아갈 지경이라고요. 그 정도로 유가를 지금 잡아야 된다는 상황이죠.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0.5를 가게 되면 어찌됐든 인플레가 당장은 또 안 잡혀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하면 오히려 빠르게 시장이 안정이 될 거고 0.5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도 걱정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달까지 걱정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시원하게 빠질 때 그냥 시원하게 0.75로 가고 그 다음 다시 0.5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0.75가 되면은 시장은 빨리 빠졌다 올라갈 거고 0.5가 되면은 7월까지 해서 시장이 좀 헤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의 분석,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략을 세워본들 네.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0.5를 하든 0.75를 하든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진행 중이거나 되었거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지표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왔고 다음 달도 또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0.75보다 뭐 한 1% 올려가지고 그냥 확 충격을 줘버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수가 이미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좀 밀려 내려오지만 근근히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이게 뭔가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0.75 자이언트 스텝 뭐 나온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또 있어요. 그만큼 침체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수는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이 부분들을 세운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전략이 더 맞다라고 봐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 때보다 약간 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전 늦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시장이 투매성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기에서 현금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 현금을 만든다? 손절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다시 보려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안 했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힘들고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현금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포지션으로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이 0.98배, 0.99배 정도? 그리고 그때 어제 종가 당시에 PER이 10.9배예요. 좀 어중간한 지수대예요. 사실 싸게 들어오는 건 맞는데 지금이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하다 보니까 너무 싸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메리트가 갖기에는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생각과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좀 잡아보는 게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저점이야, 혹은 여기가 고점이야. 저점과 고점을 예단하기엔 힘들어요. 다만 삼성전자를 보든 아니면 스몰캡 종목군들을 보던 간에 밸류 하단 자리 때까지 빠졌어요. 밸류 하단 자리 때까지 빠졌다라면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언더슈팅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밸류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는 분할로 매수를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은 분할로 매수하면 될 거고, 밸류 하단 자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을 치는 것보단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일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 이번 주 수요일 날 단기 변곡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버틸 것 같아요.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일단 FOMC 이후를 조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장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이나마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손절을 하거나 혹은 반대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지금 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 우리 정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실 뭐 손절 대응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늦었나요? 당장에 이제 이번 주 FOMC 열려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2% 이상에 대한 거였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큰 의미는 없다는 판단이고 출렁이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면은 단기 출렁이 마지막 자리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6월 말 7월 초까지 좀 안정이 되다가 조금 시장이 좀 다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다음 FOMC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이언트로 하게 되면은 이 고민이 빨리 해결이 되는데 빅스텝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스텝을 이번에 하게 되면요. 2.25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빅으로 가게 되면은 0.5를 하고 그 다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자체 풀리는 게 그냥 또 한 달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시장 빠질 거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계속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빠질 거다. 이번 주 조심해라. 흔들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쉽지 않다 반등. 오히려 좀 횡보를 하거나 좀 더 밀리거나 이런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기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베팅 하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차분하게. 근데 빅으로 가게 된다면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니까 우선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은 뉴욕 증시 FOMC에서의 움직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오늘 가장 많았던 질문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걸 하나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타기를 해야 되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에요. 지금 두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지훈 전문가님, 네. 어제는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타기 하는 거.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네. 제가 왜요?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1배 권역이 대체적으로는 하단이에요. 네. 지수의 하단인데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일단은 시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 기업들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오늘 반도체 업종들은 미국 반도체 업종들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저점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나 이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하향에 대한 속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예상보다는 좀 적게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향후에 또 전망치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10만 원 이하짜리대에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 경우라면 저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 대한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밴드를 좀 러프하게 잡아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종목 제 소개를 해드릴 때 삼성전자 들고 오려고 했었어요. 사실 삼성전자 네. 들고 오려고 했는데 뭐 지가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여기서 10% 더 빠지겠어요.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시장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까지는 안 그렇게까지는 빠질 안 빠질 것 거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타기는요? 물타기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좀 비중이.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비중을 뭐 50%를 갖고 있는데 50%를 물타기를 하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뭐 10%, 20%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좀 더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갭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한 94,000원? 그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94,000원 이하권역이네요. 그 정도 때까지 타이밍을 노렸다가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무너진 증시, 반등 시그널 어디서 찾나?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들끓고 이제 공급망 정체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정말 힘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등 시그널이 어디에 있을지 두 분의 희망찬 분석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 반등 시그널. 반등 시그널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반등일 거예요. 빅스텝은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있어서 빅스텝 0.5 하면요. 시장 영향이 한 달 이상은 더 가요. 네, 한 달 정도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따라서 0.5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요즘 약간 기사로 한국금통위에서도 0.5에 대한 고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제 캐치를 하고 계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자, 근데 인플레를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이냐.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유가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달러 강세 흐름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게 또 잡아줘야지만 같이 좀 흐름을 따라서 또 인플레가 좀 잡힐 가능성도 좀 크고 우선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해야 될 게 이번 주에 좀 제발 G로 자이언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B로 하면 안 되고 G로 해야 돼요. G로 해야지만 지금 충격받은 거에 사실 이 충격이 지금 이틀간 너무 셌기 때문에 며칠 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크게 0.7로 한다고 추가 충격이 크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한적일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조금 가는 흐름이 나와요. 0.75 이게 사실 거의 몇 년 만인가요? 1994년 이후인가요? 그때 이후로 처음 하는 건가요? 꽤나 오랜 기간 전 이후에 미국에서 만약에 자이언트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해보는 거.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옐런 장관도 예측 실패했다고 스스로 이제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분석 자체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첫 번째로 잡혀야 될 게 우선은 자이언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를 가던 그 다음에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조금 약간 화해 모드로 가는 듯 마는 듯 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부분이 조금 빠르게 완화 국면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수혜 아닌 수혜를 보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좀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시점 그런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는 경기 자체가 좀 괜찮아지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도 말씀드리지만 자이언트, 두 번째도 자이언트. 요거 0.75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네.
과연 반등 시그널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서워요, 저는 항상. 왜요? 네? 어떤 말씀이 이게- 나오실지 몰라서. 아니요, 그게 일단 웃긴 건 네. 경기가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 확률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원자재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재가 안 죽어요.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만 보면 원자재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고 뭔가 서로 굽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러다 보면 또 이 원자재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단 치고 나갔던 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가 꺾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연가스가 지금 변동성이 최근 들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천연가스가 8불을 깨는지 여부를 좀 보게 되면 8불 이하권역까지 밀려버린다라면 어느 정도 좀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상을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그냥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HTS에서 네.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많이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구간, 그 구간이 반등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쉽게 보는 게 오히려 지금같이 복잡한 구간에는 오히려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의 반등 시그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주제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눈앞 2년 3개월 내 최고 시사점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미국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연준이 긴축을 시장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15원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1,300원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커요. 이게 이전의 환율 상태를 한번 고민해 보자면 불과 이제 코로나 때 최고 찍었었던 게 그때가 1,300원이 안 나요. 1,296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높았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 때 리먼 때 그때 한 1,4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 더 높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 그때가 이제 1,800원, 2,000원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IMF 이전까지 우리나라 환율이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800원, 900원대였다가 IMF 터지고 2배 이상 튀고 나서 2,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1,2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정이 됐다가 뭐 이래저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마찬가지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고 있다가 리먼 때 한번 다시 한 1,400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 초반대에서 1,200원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때 나왔던 환율 상황을 지금 넘어가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이 취약한가?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무역 적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잘 유지해 오다가 무역 적자가 지금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 또 있다 보니 기업들은 실적이 좀 나름 괜찮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입장이 좀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려왔던 게 뭐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 지수도 그렇고 100이 넘어가는 부터 해서 고민스럽다 자주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그에 따른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좀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자체가 좀 그래도 워낙 강세로 좀 이어지는 게 조금 외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외인이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매력도 자체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시키죠.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강조하지만 자이언트로 가고 우리나라도 따라 금통에 움직일 건데 다음 달에 그럼 뭐가 됩니까? 네, 아무리 세게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갭 자체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기본 룰로 항상 가고 있던 수치예요. 근데 이 상황이 반대가 되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자이언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시장 충격 불가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들 더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뭐 8천억, 9천억씩 매일매일 증시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눈에 보이지만 이게 조 단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되게 좀 예민한데 계속 안 좋은 얘기들 정말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외인들이 당분간 언제 돌아올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환율로 체크 꼭 하셔야 되고 환율이 한 번 더 치게 되면 제가 보는 환율의 고점은 1,350원, 1,400원까지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서 외인들이 다시 좀 들어오는 시점이 될 거고 그 시기 자체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자이언트를 안 하게 되면 빅으로 가면은 7월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로 가게 되면은 아마 7월 초쯤부터 해서 외인들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때까지는 좀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러를 많이 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전부터 많이 올라가니까 달러로 만약에 뭐 퇴직금을 달러로 바꿔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 이번에 1,3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 포인트도 기억하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외인의 매수가 좀 들어올까요? 우선 1,300원 올라간 이후에 네. 다시 이게 5월 달에 고점에 해당하는 게 그래도 1,290원대거든요. 1,29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네. 1,280원, 70원대로 떨어지는 게 보여줘야 그나마 좀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다시 시장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안정권은요. 1,250원 아래로 내려오는 포인트가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요 포인트 1,250원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다시 1,300원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 지수로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 또 국채금리 자체도 3% 완전 초반대까지 좀 내려오는 게 미 국채금리 10년물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환율 급등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게 봐야죠. 그렇죠. 네. 계속 좀 환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280원을 갭으로 넘어가면 네.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좋아요, 사실. 환율 원화 약세가 좀 계속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 환율은 국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강세 기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체력이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일단 통화수합이 없어요. 미국 쪽하고 뭐 통화수합에 준하는 뭐 얘기는 나왔지만 아무런 코멘트도 없어요. 일본하고도 끝났어요. 네. 일단 통화수합 자체가 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야 환율이 안정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수하고 환율하고는 좀 역지수예요. 역의 관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0년대 때 코로나 터졌을 때의 환율까지 쳐 올린 그런 상황들인데 1,300원이 넘어가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저항 자리대를 다 뚫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1,300원 자리대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 뭐 1,300원대 초중반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 자체가 돌려지지 않는다라면 한국의 증시 체력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는 하더라도 환차손을 입어가면서까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가야 외국인이 들어올까요? 글쎄요. 원달러 환율? 저는 1250원은 깨져야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과거의 흐름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뭐 1270원대 이하권역으로 밀리고 50원대부터는 매수가 좀 들어왔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환율이 좀 안정이 되려면 통화 수합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봤고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지훈 전문가님의 종목을 먼저 볼게요. 오늘 원래 삼성전자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TLB라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20년도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올해 실적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잘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3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PCB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예상치도 점차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TLB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외에도 고객사를 좀 다양하게 우량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DDR5의 채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수 단가나 이 부분들은 전에하고 똑같아요. 43,000원부터 3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냥 그 전략 그대로 세우시면 좀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뭐 5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오르네요. 올랐다 빠졌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매수 권역이 맞다라고 좀 보여져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어닝 시즌을 이제 좀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실적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바로 TLB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도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C를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불어가지고 네.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이슈는 LG 엔솔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신증설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테슬라 쪽으로 대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를 말씀드리면 SKC가 이전에 한 1조 6천억 정도 필름 사업부를 정리를 좀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정리한 이후에 ESG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자금들을 정리한 이후 2차 전지 쪽이나 뭐 소재 쪽으로 해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실적 흐름도 굉장히 조금 양호한 포인트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주로서 조금 매출 확대 포인트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 상황을 열어보시자면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요. 외인들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매수 대응을 좀 하는 듯한 포인트가 좀 간간히 좀 나와줍니다. 확실히 기관들이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 영향 따라 좀 빠진 건 있지만 큰 폭도 아니었고 소폭이었고, 오히려 이평선 밀집되면서 차트적으로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15만 6,500원 가격인데 16만 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 18만 원, 2차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4만 8천 원 말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 거겠죠? 지금 접근하시면 괜찮고요. 시장이 좀 밀린다면 오히려 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바로 SKC였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오늘 없고요. 내일부터 다시 진행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